나도 조직 경영 해보세. 조직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 체계적인 학습, 또 실제 경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미래의 목표와 그리고 현실을 연결하는 전략이란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기본 노선이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라는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영 해보세 첫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경영 컨설팅계의 스티브 잡스, 양천주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보세 첫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나요? 말 그대로 해보세 앞에 뭔가 좀 붙여보면 됩니다. 네. 나도 조직 경영 해보세 라는 개념으로 본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해보세는 조직 경영 전반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모두 다르게 될 것입니다. 네. 특히 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하지만 꼭 이제 반드시 조직을 경영하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든 대규모 조직이든 공공 조직이든 상관없이 실제 조직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나 또는 전혀 상관없는 다만 조직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해보세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경영에는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뭐 경영할 기회를 안 줘서.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터 드러커의 그 경영 철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평범한 직원도 비범한 성과를 내게 하는 거, 탁월한 성과를 내게 하는 게 경영의 본질이다. 네. 그런 선언적인 얘기지. 그걸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공부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실전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좀 네. 막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아주 유능한 전략 컨설턴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경영에 대한 어떤 막연한 생각들. 이 막연한 생각들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천 경영 관점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이제 막막했던 조직 경영에 대한 어떤 이해의 좀 폭을 넓힐 수 있는 그 과정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천 경영의 관점입니다. 실천 경영은 이제 깊이를 좀 더 더하는 거죠. 이제 이해에 대한 폭을 좀 넓히고 좀 체계를 세워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는지 거기에 따른 접목까지도 함께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서는 전반적인 경영 전략에 대한 좀 체계를 좀 잡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분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컨설팅의 어떤 프레임들,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경영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 이제 뭐 조직 경영에 대한 뭐 체계적인 학습, 또 실제 경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런 포부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뭐 첫 시간인데 뭐 조직 경영을 위한 어떤 전략, 또 비전, 이게 뭐 제일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참 제가 참 어이가 좀 없습니다, 그죠? 처음에 막막하다고 경영 안 해보셨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이 비전 전략이라고 하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먼저 이렇게 꺼내시니까 제가 참 이게 이 자리에 제가 있어도 되나, 혼자 경영을 하시지. 아니 제가 그러니까 양 이사 친구잖아요. 모든 조직은 어떤 규모나 유형과 상관없이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비전이나 전략이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듣고 뭐 그냥 그쵸. 뭐 물같이 쓰는 거라서. 네. 근데 이제 또 막상 이렇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좀. 어렵죠, 좀. 그죠? 우리가 늘상 쓰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혹시 김문도 아나운서께서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안 물어보세요? 너 의담에 커서 모델래? 응? 모델고 싶니? 그럼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야구 선수 보면 이제 뭐 박철순 같은 선수 보면 박철순처럼 되고 싶고 최동원처럼 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뭐 철든 다음엔 좀 성직자가 꿈이었는데 네. 이제 아나운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어린 시절 꿈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적의 꿈은 컨설턴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뭐 CEO가 되는. 어렸을 때 탤런트가 꿈인 줄 알았는데. 탤런트가 꿈인 줄 알았는데 저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비전에 대한 좀 이제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비전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조직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바람직한 미래의 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 바람직한에 대한 의미를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꿈과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전은
이런 막연한 꿈이나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장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목표와 그리고 현실을 연결하는 전략 구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대부분은 비전이라고 하면 멋지게 던지는 어떤 장밋빛 미래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꿈이나 희망과 비전이 다른 아주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국내 최고의 이제 한글 어학자로서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최연배 박사님을 저는 굉장히 이제 존경을 하는데 외솔 최연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말본을 만들었던 그런 대단한 분이죠. 뭐 비행기 그럼 날틀, 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TV 그러면 그림통 이런 뭐 한글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분인데 이 비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머리는 하늘에, 그러나 발은 땅에. 여기서 바로 머리는 미래의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발은 바로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현실에 있는 이 발을 디딘 우리의 이 땅과 현실과 미래의 목표와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런 비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직원들, 즉 구성원들, 직원들 간의 우리 경영자와 직원들 간의 공감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던지는 비전들, 장밋빛 인생은 비전들은 직원들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매출 1억을 하던 회사가 갑자기 CEO가 야, 우리 내년도에 100억 하자 라고 장밋빛을 던집니다. 그럼 직원들은 그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가진다는 거죠. 네. 김원도 아나운서께서 방송국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방송사들의 한번 비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사들의 비전 한번 살펴본 적 없으시죠? 그죠? 혹시 MBC의 비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MBC 비전은 이제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이래서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 뭐 이제 우리 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컨텐츠 중심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 와우. 예, 우리 비전. 와우. 예. 이게 박수 쳐야 됩니다. 아마 MBC 아나운서들 중에 김범도 아나운서처럼 MBC 비전 알고 있는 아나운서가 아마 유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다 합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제가. 자, 이제 그래서 MBC는 컨텐츠 중심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 네. 그래서 좋은 컨텐츠로 더 그렇죠.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KBS는 대한민국 신뢰의 기준, 대표 방송 KBS, 가장 영향력 있는 공영 미디어.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머리를 자꾸 이렇게 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공감됩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BS. SBS는 TV를 넘어 세상을 새로운 기쁨으로 채우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방송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넘버원 콘텐츠 기업이 되겠다라고 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계 방송사들에 대한 비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이 좀 되십니까? SBS가 제일 기네요. 제일 길죠? 그래. 아마 키워드를 뽑게 되면 이 방송 3사가 가지고 가고 있는 공통 키워드가 이제 글로벌, 어떤 컨텐츠, 어떤 미디어.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방송국이니까, 방송사니까 이제 컨텐츠, 맞아. 미디어, 맞아. 근데 갑자기 글로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 3사가 글로벌에 대한 것을 지향할 만큼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가? 라는 것들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이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이. 특히 이제 막연한 부분은 이제 지금 좋은 컨텐츠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지? 좋은 컨텐츠는?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KBS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신뢰 기준? 그리고 영향력 있는 공영 미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쉽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송사에 대한 비전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이제 뭐 공영방송의 비전 그러면 이제 뭐 제일 쉽게 표현한 게 이제 재미있는 걸 유익하게, 유익한 걸 재미있게 이렇게 해서 좀 와닿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좀 살짝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이제 비전이라는 게 결국 이제 미래의 목표와 현실을 이제 연결하는 그렇죠. 건데 이제 그 조직들이 이제 비전을 수립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유가 있죠. 예. 대한민국에서 이제 비전 경영을 하기 시작한 지가 약 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레니얼 시대를 맞으면서 사실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 경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화랑을 띱니다. 화랑을 띠는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비전 경영을 시작합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막연한 꿈이나 희망이 아니라 미래를 던지고 현실과 연결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밋빛 비전을 많이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흥행했던 비전들이 뭐냐면 국내 최고, 탑 10, 탑 5, 그리고 2000년이 넘어가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는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경기 대국으로 이제 크고 있으니까 이제는 국내로는 안 돼. 이제 글로벌로 나가. 글로벌 탑 5, 글로벌 탑 10, 세계 최고. 이렇게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이 비전을 왜 필요하냐면 이 비전은 조직의 어떤 목표 의식과 의미를 부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함께 가야 하는 조직의 목표를 제안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략 방향과 행동 기준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즉 조직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 방향을 알려주고 어떻게 조직원들이 움직여야 될지 행동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참여의식을 유발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려줌으로 인해서 조직 구성원들도 내가 저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긍정적 성과를 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조직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세 가지가 비전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이제 결국은 이제 비전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방법은 뭐 좋은 방법이 네. 있는지 이것도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예. 저랑 친구 같아요, 그죠? 우리 뭔가 굉장히 그죠? 스마트하죠, 그죠? 비전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경영자, CEO가 자기 마음에 맥힌을 막연히 던지는 그런 장밋빛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키워드 몇 개를 뽑아서 멋진 모습으로 슬로건을 만드는 게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에 대한 전략적 접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 역량에 대한 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이제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 운영하는 이 내용이요. 사실 학교로 따지면은 한 학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몇 분 동안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좀씩 풀어드리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조직의 외부 환경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크게 네 가지 요인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정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쉽게 설명드리면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정부가 수립이 되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에 큰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탈원전 시대였는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계속 운영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바뀌죠, 이제. 이런 환경이 바뀌니 기업들도 운영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 법규나 규제에 대한 부분들 같이 포함이 됩니다. 환경 되게 중요성이죠. 환경보호법이라든지 그리고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정책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요인인데요. 경제적인 요인은 아마 파보세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율에 대한 변화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죠? 쉽게 설명드리면 주로 돈하고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 아마 기업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금리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죠? 그 세 번째가 사회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고객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 요인들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오고 한 가구에 일가구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이를 한 명씩밖에 안 낳고 이런 어떤 그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들이 바로 이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에 따른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가는 비대면으로 화상회의가 많아진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변화 요인들 크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 환경 변화 요인들이 우리 기업한테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기회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내용 중에 우리 기업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요인들이 무엇이겠느냐를 도출해내고 발굴해내는 작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업은 이런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해 나가는 기회 요인을 활용해 나가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요인은요. 이런 위협적인 요인들은 우리 기업한테 위협이면 우리 동종업계의 기업한테도 같이 위협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번에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과 기회 요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따른 전략 방향을 도출해서 그 전략 방향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비전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전략 방향과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에 따른 이제 진단입니다. 그죠?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내부 역량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 역량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력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 그리고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마케팅 능력, 영업 능력,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소비자들은 우리 기업을, 우리 조직을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자, 이 얘기는 쉽게 설명드리면 신세계라는 기업을 아마 아실 겁니다. 신세계는 뭐 하는 기업이라고 많이 부릅니까? 대체적으로 유통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신세계는 유통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IT 기업도 있고 신세계 건설 기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구단도 있고. 그렇죠. 야구단도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세계를 유통기업에 부릅니까? 이게 바로 시장에서 그 기업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은 어떠한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운영 시스템은 인사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성과 보상 체계라든지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툴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자, 이러한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조직 구성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역량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은 IT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 조직이 있고요. 어떤 조직은 경영이나 조직을 많이 공부한 그런 직원들로 구성된 거기에 따라서 조직의 역량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에 대한 강점과 잘하고 있는 것들이죠. 약점, 좀 미흡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명확하게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외부 환경 변화 요인에 기회가 되는 요인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라는 전략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험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회피해 나갈 것인가,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라는 전략적 키워드로 비전은 수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라는 게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조직, 그렇죠. 나의 조직의 이제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성찰이 필요한데 네. 비전이라는 것이 전략과 연결이 돼야만 이제 그렇죠. 의미가 완성되겠네요. 네. 결국은. 네. 뭐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전략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독자적이고 가치 있는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이다. 김도 아나운서께서 핸드폰 뭐 어디 거 쓰십니까? 저는 이제 그 갤럭시. 갤럭시 쓰십니까? 저도 갤럭시를 쓰는데 양대 기업이 있죠. 바로 애플과 바로 삼성이죠. 이 두 기업의 전략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마 감으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 다각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굉장히 많은 버전의 갤럭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난다. 근데 아이폰은 어떻습니까? 원래 아이폰은 1년에 딱 한 버전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이폰도 1년에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을 다각화시킨다는 의미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장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익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 사는 전략을 펼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형마트들이 되게 많죠. 대형마트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마트라든지 이마트. 뭐 홈플러스라든지 그렇지. 주로 어디 많이 가십니까? 요즘은 그냥 쿠팡 이용합니다. 쿠팡이 왔습니까? 예전에 이마트 많이 갔는데 워낙 쿠팡이 좋아서 네, 좋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느끼실 수 있죠. 그렇죠. 요즘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오프라인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고객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그래서 이 대형마트들이 점포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100호점 달성했다, 150호점 달성했다, 이게 이제 대형마트들의 경쟁이었습니다. 수익률보다는, 이익보다는 시장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이제 관점을 뒀던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하고 아이폰도 마찬가지 전략으로 지금은 옮겨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럼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삼성 전략을 따라가는 건가요?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오. 따라가는 건데 삼성도 아이폰의 전략을 쫓아갑니다. 어떤 그게 점에서? 뭐냐면 이제 디자인에 있다는 이제 차별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점점점 경쟁에 따른 차별화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삼성이 아이폰을 쫓아가지만 네. 시장 접근 방식은 아이폰이 이제 삼성을 쫓아가는 그쵸.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네네. 네. 혹시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넘어가 보면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기업 두 개 기업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삼성의 모티브였죠. 바로 이제 지금 이제 CJ 제일제당 대상이라는 기업을 혹시 아십니까? 정정원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그죠? 이 두 개의 기업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굉장히 많이 퇴보하지 않았을까. 이 두 개의 기업을 굉장히 건전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서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기업이죠. 미원이라는 조미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예. 그죠? 예, 미원. 이 미원이라는 조미료는 1956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초의 조미료라고 얘기합니다. 화학 조미료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 전까지는 일본 조미료가 한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대상의 창업주께서 일본에 건너가서 실제로 그 기술을 전수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해서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바로 미원이라는 한국 대한민국 최초의 조미료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가구 1미원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였죠. 즉 국민 조미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제일제당이었습니다. 미풍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미원한테 도전장을 던집니다.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머물지 않고 다시 재도전장을 내밀었던 게 바로 70년대 탤런트 김혜자 씨를 모델로 내세워서 자연의 맛 천연 조미료 다시다 라는 전략을 펼칩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웰빙 트렌드를 주도했던 전략을 끌어왔던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원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회사 사명을 미원에서 지금의 대상으로 전환을 하면서 비전을 이렇게 세웁니다. 종합식품기업으로의 성장이라고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웰빙 트렌드에 맞는 이제는 조미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식품 시장에서의 웰빙을 주도하겠다는 이제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청정원은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바로 자연의 이미지였죠. 대상은
웰빙에 대한 시대적 요구 등 외부 환경 변화를 읽어내서 깨끗한 자연을 담아낸다는 청정 브랜드로 조미료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 분야에서 웰빙 전략을 도입하게 되었고 종합식품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략이란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취하는 기본 노선이며 조직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고객으로부터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대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과 전략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전략에 대한 키워드로 비전이 수립되었죠. 그리고 전략의 실행을 통해 비전이 달성이 되는 바로 탑다운과 바텀업의 선순환으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어떤 뭐 꽃밭, 뭐 장밋빛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이제 표현한 거고 네. 이제 전략은 그걸 실천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뭐 우리 양 이사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비전과 전략이 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미원과 미풍 보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네. 이제 새로운 제품을 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죠. 전략을 세우고. 네, 삼성과 애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우, 와닿는 음. 실천적인 공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시간은 뭐 어떤 다음 시간 조금 이제 시간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비전과 전략에 대한 내용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산업군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고 나올 겁니다. 이 산업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산업군 그러면 뭐 제조,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산업군이 비전과 전략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살을 찌우고 거기다 뭔가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아마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오늘보다 조금 더 살을 찌운다 설명드렸죠. 조금 더 사례 분석을 좀 많이 해서 시장 경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MBC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어느 시기에는 언제나 대부분의 시청자에게 만나면 좋은 친구 MBC였는데 요즘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언제나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될지 콘텐츠 중심의 글로벌 기업이 될지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